어머, 최은주. 얼마만이야. 동창회에 그렇게 안 나오더니 아직도 식당 일 하고 그래?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미경. 학창 시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녀가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35년 만에 참석한 동창회, 은주는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깊어갈수록 동창들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무시와 비웃음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죠. 맹수들 사이에서 물어뜯기는 동물처럼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바로 그 순간 갑작스레 들려온 경례 소리와 함께 밝혀지는 그녀의 숨겨진 정체. 평화롭던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뒤덮여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맹수의 눈빛을 한 은주를 보며 충격에 빠진 동창들.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택배함에 놓인 흰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한 켠에 쓰인 고등학교 제35회 졸업생 동창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최은주 소장은 손에 든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도착하는 이 초대장은 언제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었어요. 은주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최영수 예비역 대령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영수는 아내의 표정을 읽는데 능숙했습니다. 30년이 넘는 군 생활을 함께하며 말보다 눈빛으로 대화하는 법을 익힌 부부였으니까요. 동창회 초대장인가? 영수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으며 초대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5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품이 있는 그녀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은주는 공부도 잘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소외감은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 왔네. 매년 보내는 성의는 대단하다니까. 은주가 초대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신문을 접고 은주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묵직한 눈빛에는 다정함이 묻어났어요. 무언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한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보는 건 어때? 이번에는 영수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격한 훈련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승진을 거듭했고 이제는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그런데도 왜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픈 걸까요? 영수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한 손이었죠. 예비역 대령인 그는 아내가 자신보다 높은 계급에 오른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육군 소장이야. 2개의 별을 단 장군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당신인데. 영수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은주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검소하고 차분한 그녀의 성격은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결심이 서는 듯 했어요. 그녀의 품위와 자존감은 군 생활을 통해 단단히 다져진 것이었습니다. 35년 전 항상 구석에 앉아 있던 소녀는 이제 당당한 여성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발목 잡힐 필요는 없었어요.
은주는 초대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가볼게. 이번엔 꼭 가보려고. 은주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0km 달리기를 하고 매주 사격 훈련을 놓치지 않는 은주였습니다. 전방 사단을 지휘하며 수천 명의 병사들에게 존경받는 지휘관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녀도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 앞에서는 망설였던 겁니다.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는 은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까? 행사 끝나고 데리러 갈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갔다 올 수 있어. 그동안 도망만 다녔으니 이제는 스스로 맞서볼 시간이야.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결심하면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영수는 은주가 내린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부부의 오랜 약속이었으니까요.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계급장이 놓여 있었죠. 2개의 별이 빛나는 계급장을 바라보며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시절의 소녀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동창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며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서겠다고. 동창회 당일 최은주는 검소한 옷차림으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온 그녀에겐 화려한 옷보다는 편안하고 단정한 옷이 더 익숙했어요. 짙은 녹색의 원피스에 작은 진주 목걸이만 걸친 모습이었죠. 화장도 옅게만 했고요.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고급 레스토랑의 특별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창회를 위해 이런 호화로운 장소를 빌렸구나. 은주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어깨를 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룹을 지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여성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들의 손목과 귀에서는 다이아몬드 광채가 반짝였습니다. 은주가 입구에 서자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고 곧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섰죠. 최은주 맞지? 접수대에 있던 여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은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 오랜만이네. 이름표 여기 있어. 여성은 서둘러 이름표를 건넸습니다. 저쪽에서 은주의 등장을 지켜보던 유미경과 최정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유미경은 입꼬리를 올리며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 최은주가 정말 왔네. 올해 동창회는 재밌겠다. 최정란도 낮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기대된다. 35년 만에 처음 온 거 아니야? 은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한 향수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인 공간에서 그녀는 약간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자세는 자연스럽게 똑바로 펴졌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 화려한 공간에서는 더 눈에 띄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구석 테이블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자리에 앉으며 그녀는 자신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사격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죠. 네일아트로 치장된 다른 여성들의 손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기, 저 여자 누구지?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 유미경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말하고 있었어요. 최은주야. 기억 안 나? 우리 반에서 항상 조용히 앉아있던 최은주. 최정란이 똑같이 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그 학교 다니면서 신문 배달하고 식당일 하던 최은주? 지금 뭐하지? 손 보니까 청소일 하는 것 같지 않아? 유미경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주변의 동창들이 하나둘 은주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미경의 의도적인 큰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은주에게 쏠렸어요.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가난했으니 뭐 그런 일 하는 거 아냐? 최정란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모두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군인으로서 더 심한 상황도 많이 겪어왔으니까요. 대신 물 한 잔을 조용히 마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쪽에서는 유미경이 화려한 반지를 과시하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최정란은 고급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고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자신의 선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기에 올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불현듯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하교 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시절. 친구들이 놀러 갈 때면 항상 이를 핑계로 빠져야 했죠. 그때의 외로움과 소외감이 다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졌어요. 그 시절의 어려움이 오히려 그녀를 강인하게 만들었고 군에 입대한 후에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의 은주는 수천 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사단장이었어요. 굳은 살 박인 손은 그녀의 노력과 성취의 증거였습니다. 은주는 다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들과 자신은 너무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것이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각자 선택한 삶의 방식이 다를 뿐이죠. 은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증명할 것도 과시할 것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은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옛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죠. 다행히 몇몇 친구들이 다가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형식적인 안부 정도였습니다. 그때 유미경의 목소리가 행사장 안을 울렸어요. 그녀는 메인 테이블 근처에 서서 주변에 모인 동창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임이 분명했죠. 우리 남편 요즘 원스타 달았잖아. 준장? 그런데 집에서는 내가 더 무섭대. 하? 유미경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동창들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맞장구 쳤어요. 우와, 장군이라니 대단하다. 역시 유미경이네. 어떻게 알고 그렇게 좋은 남자랑 결혼했어? 유미경은 그 칭찬을 듣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있는 방향을 슬쩍 쳐다보며 일부러 더 크게 말했어요. 남편이 장군이라니까 은근히 어깨 펴지더라. 역시 사람은 결혼을 잘해야 해. 유미경은 자신의 반지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결혼기념일마다 이런 거 사줘. 여자는 역시 손이 예뻐야 하는데 좋은 남편 만나면 이렇게 관리도 받고 좋은 거 끼고 다닐 수 있어. 그녀는 잠시 은주 쪽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볼륨이었죠. 손에 굳은 살 박히게 일하는 건 젊었을 때 잠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남편 잘 만나야 나중에 편하게 살지.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섞여 은주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유미경의 남편 김병주는 맞은편에서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하며 때때로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훤칠한 키에 당당한 체격, 비싼 양복이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는 묵묵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미경의 의도가 뻔히 보였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미경의 필사적인 과시가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최정란이 유미경의 옆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어요. 정말 부럽다. 병준이 형부가 장군이 되셨다니. 우리 태수는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대령도 나쁘지 않지 뭐. 그래도 우리 남편은 이제 별을 달았으니까. 유미경이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정란은 은주의 테이블 쪽을 살짝 노려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즘도 여자가 너무 일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결국 나이 들면 티가 나더라고. 보면 알잖아. 유미경은 그 말에 낄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여자는 적당히 예쁘게 꾸미고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무대 위의 연극처럼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 생활 28년 동안 그녀는 이런 과시적인 태도가 얼마나 공허한지 수없이 보아왔죠.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내세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간단히 자기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테이블 순서대로 돌아가며 현재 하시는 일과 가족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의 테이블은 맨 뒤쪽이었기에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앞쪽 테이블부터 차례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들이었죠. 그 중에는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있었고 주부도 꽤 많았습니다. 드디어 유미경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경입니다. 저는 현재 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남편은 육군 준장 김병준이고 아들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딸은 미국 유학 중이고요. 유미경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을 마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이어졌고 유미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은주에게 향했습니다. 마치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죠. 최정란의 소개도 비슷했습니다. 최정란입니다. 명품 매장 VIP 고객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남편은 예비역 육군 대령 정태수고 자녀는 둘 다 의대 졸업 후 수련 중입니다. 소개가 계속되면서 은주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에 특별히 긴장할 이유는 없었지만 35년 만에 만난 옛 동창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낯선 일이었죠. 유미경과 최정란이 은주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은주의 삶이 자신들보다 초라할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주는 물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행사장의 밝은 조명 아래 더욱 뚜렷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은주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그녀의 인생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곧 그녀의 차례가 다가올 것입니다. 은주는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평생 수많은 위기와 도전 앞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이 정도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순서가 계속되면서 마침내 은주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유미경과 최정란도 은주를 주시하며 작게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주입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유미경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은주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아, 은주야. 내 소개가 궁금해서. 유미경이 은주 바로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잔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은주가 막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을 이어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미경의 손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고 붉은 와인이 은주의 녹색 원피스를 향해 쏟아질 듯 했어요.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은주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유미경의 손목을 붙잡아 와인잔을 안정시켰어요. 한 방울의 와인도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동작처럼 완벽했죠. 행사장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방금 벌어진 일에 놀란 듯 했어요. 유미경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죠.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유미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유미경의 손목을 놓아주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괜찮아요. 훈련 덕에 반응 속도가 빨라서.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미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최정란은 친구를 위로하듯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자기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현재 육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만 말하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남편에 관한 이야기도 자녀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행사장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기대하는 듯 했어요. 육군이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사회자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군인은 뭐, 나라를 위한 일을 하죠. 그녀의 간결한 대답에 행사장 안에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인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주가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자가 군인이라니 멋지네요. 어떻게 군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반응이 그렇게 빠르셨군요. 여기저기서 감탄과 호기심 어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유미경은 최정란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여자가 군인이면 뭐 사무직이나 식당 일하는 거 아냐? 진짜 총 쏘고 그런 건 남자들이 하는 거지. 최정란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아마 서류 정리하고 밥 짓는 일 하는 거 아닐까?
여군이라고 해봐야 결국 자빌 담당이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작게 이어졌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은주를 깔보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여군은 그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에 불과했죠. 은주의 자기소개가 끝나고 다음 사람의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은주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들은 그녀가 육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왜 그렇게 빠른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유미경은 테이블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최정란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실수였어. 유미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유미경은 의도적으로 와인을 쏟으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은주의 반응에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잡는 순간의 은주의 눈빛은 분명 단순한 주부나 사무직 여성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장군이잖아. 여자 군인이 뭐 그렇게 대단해? 유미경이 자존심을 세우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자는 군대에서 높이 올라갈 수 없어. 다들 알잖아. 행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은주는 더 이상 구석에 앉아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이 행사장 안을 맴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녀 쪽으로 다가가 말을 걸려는 모습도 보였어요. 은주는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녀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행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와인과 음식이 충분히 제공되면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더욱 커졌어요. 자기소개 시간이 끝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시간이 되자 은주도 몇몇 예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오랜만이다. 군인이 되었다니 놀랍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박지영이 은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너는 어떻게 지내?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행사장 한쪽에서는 남편들끼리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미경의 남편 김병준과 최정란의 남편 정태수를 중심으로 몇몇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간히 은주가 있는 쪽을 흘깃거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표정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여군의 존재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듯한 태도였죠. 잠시 후 이성민과 강우철이라는 동창들의 남편들이 은주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도모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은주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성민이 은주를 향해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군인이라고 하셨죠? 손 보니까 노가다 하는 줄 알았네. 그의 말에 다른 남자들도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군 생활 동안 이런 종류의 편견을 수없이 마주해 왔기에 그녀는 개의치 않았죠. 여군들이라고 해봐야 행정이나 복지 쪽 아니겠어? 강우철이 주변 남자들을 향해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침착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굳이 자신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실례합니다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은주는 정중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들은
다시 이전의 대화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웃음소리와 농담이 이어졌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그녀는 이런 종류의 편견을 수없이 마주해 왔으니까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은주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위해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중이었고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은주는 그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대부분의 동창들은 마지막 다가와 술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미경과 최정란은 여전히 자신들의 화려한 삶을 과시하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동창회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었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들 연락 자주 해요. 유미경이 주변 여성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정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이라도 해요. 우리 남편이 수집한 와인도 맛보고.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2명의 남성이 군 정복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내를 찾아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준장 계급의 군인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김준장, 다른 한 명은 박준장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시선이 은주에게 멈췄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허겁지겁 은주를 향해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김준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은주 앞에 서자마자 동시에 완벽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충성. 두 사람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행사장 안의 모든 대화가 멈췄어요. 모두의 시선이 은주와 두 준장에게 쏠렸습니다. 은주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에 답했어요. 네, 수고하십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준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뜻밖입니다. 사단장님께서 이 학교 졸업생이셨습니까?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분위기가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대화 소리가 모두 잦아들고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어요.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사단장이라고? 장군이라는 거야? 아까 군인이라고만 했잖아. 유미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이 준장이라며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에서는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최정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유미경의 팔을 잡으며 당황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토록 무시하던 동창생이 사단장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죠. 정태수는 예비역 대령으로서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깨달았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의 군 경력을 자랑하며 여군을 깔보는 발언을 하던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최은주 소장이라고? 정태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강우철과 이성민은 군 경력이 없는 일반 동창의 남편들이었지만 방금 전까지 여군을 무시하는 발언에 맞장구를 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닫고 무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한 말, 강우철이 목을 축이며 말했습니다. 여군이 뭐 별거 있겠냐고. 이성민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노가다 어쩌고 했던 그 사람이 사단장이라니. 완전 망신이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무례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자신들의 아내가 친구로 지내던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의 고위 장성이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행사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은주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미소만 띠고 있을 뿐이었죠. 행사장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은주와 두 준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김병준은 창백한 얼굴로 아내 유미경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주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준장 김병준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다시 한번 완벽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충성드립니다.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으스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그저 상관 앞에 선 부하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태수도 상황을 파악하고 은주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비역이었지만 군인의 본능이 그를 움직였어요. 그는 평소 부정한 방법으로 군 생활을 해왔기에 고위 장성들과의 만남을 피해왔고 그래서 은주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대령 정태수?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유미경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녀는 남편이 최은주에게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할까봐 공포에 질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은주를 괴롭혔던 일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모습들. 만약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여보, 유미경이 급하게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사실 최은주랑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어요. 제가 늘 은주를 도와주고 그랬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병준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자 유미경은 더욱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은주가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맞죠, 은주야? 유미경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은주에게 반말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저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유미경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슬쩍 닦으며 은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야, 우리 그때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많이 했잖아. 넌 항상 열심히 했지. 유미경이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억지로 친근한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은주야,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밖에서 따로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유미경은 계속해서 친한 척 반말을 섞어가며 말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유미경이 학창 시절에 은주를 괴롭혔다는 것을. 그녀의 억지 연기가 더욱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김 준장과 박 준장은 이 광경을 어색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단장을 지금까지 사석에서 만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언제나 딱딱한 회의실이나 훈련장에서만 뵙던 분이었기에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만. 김 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예정된 훈련 계획에 관해 몇 가지 보고 드릴 사항이. 은주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김 장군, 여기는 사석입니다. 업무 보고는 내일 부대에서 올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김준장은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병준은 아내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우리 사단장님과 동창이라는 사실을 내게 말하지 않았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지금까지 비밀로 했어? 유미경은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게. 나도 은주가 군인이 됐다는 건 알았지만 당신 사단장님인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김병준은 아내의 말을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은주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놀라운 우연입니다. 제 아내가 사단장님과 동창이었다니. 은주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더욱 무게감을 더했어요. 유미경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연기하려 했어요. 은주야, 아니 사단장님, 다음에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하고. 유미경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병준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을 추궁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은주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내일 부대에서 뵙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네, 내일 봅시다. 행사장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놀라운 반전 앞에서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은주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5년 전 그녀는 유미경과 최정란의 시선이 두려워 항상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서 벌벌 떨며 굽신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새삼 깨달았어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대상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며 진정한 강인함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유미경과 최정란은 여전히 외적인 것에 의지한 채 살아왔죠. 한순간에 태도를 바꾸는 그들을 보며 은주는 왜 자신이 그들을 두려워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은 이미 그녀를 지나쳐간 바람과 같았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도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김준장과 박준장은 이미 행사장을 떠났고 동창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미경이 조심스럽게 은주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미경은 주변을 살피더니 은주의 귀에 가까이 입을 가져갔어요. 은주야. 유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남편한테만큼은 그냥 고등학교 친구라고 해줘. 부탁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감에 차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구걸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유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35년 전 굴욕과 소외감을 느꼈던 그 소녀는 이제 당당한 여성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 딱히 내가 김 장군에게 너의 얘기를 하진 않을 거야.
은주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숨길 필요 없어. 난 이제 나를 숨기지 않아요. 유미경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남편 김병주는 여전히 은주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정란도 불안한 표정으로 유미경에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두 사람의 대화는 곧 행사장 입구에서 들려온 발소리에 끊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행사장 문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멋진 정복 차림의 남자였어요. 은퇴한 대령의 예복을 갖춰 입은 최영수였습니다. 그는 당당한 모습으로 행사장을 둘러보더니 은주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영수는 행사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군인 특유의 위엄과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는 곧장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영수가 은주에게 말했어요. 은주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영수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제 갈까요, 사단장님? 영수가 은주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에 행사장 안의 사람들은 더욱 놀란 표정이 되었어요. 특히 유미경과 최정란,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은주는 영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행사장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멋졌어요. 마치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온 삶의 여정이 그들의 걸음에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행사장을 떠나기 전 은주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녀는 모든 동창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복수심이나 우월감이 아닌 그저 평온한 작별 인사였죠.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행사장을 떠났어요. 행사장 안에 남은 동창들과 그들의 남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미경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만함과 자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당혹감.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것들의 의지에 살아왔는지 깨닫는 듯 했어요. 행사장 밖으로 나온 은주와 영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은주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찾아왔어요. 35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기억들이 마침내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땠어요? 영수가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영수는 은주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쥐었어요. 당신은 항상 내 눈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은주의 인생에도 이제 더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그녀를 지지해주는 영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군복 속에 숨겨진 굳은 살 박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